강의는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하긴 한데 원래 친구들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좀 쓸쓸한 것 같아요 이거.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뉴런, 신경세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책에 생략된 내용이 되게 많아서 굳이 책 내용 따라가지 않고 일단 전체적인 개요로 먼저 한번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뉴런, 신경세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세포들이고, 그래서 일단 생긴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제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제일 대표적인 뉴런의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요. 미리 써놨는데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신경세포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별 모양 같은 친구, 이 친구를 우리가 뉴런의 신경세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뉴런은 세포다 보니까 핵이 있어야 돼요. 그 핵이 이 신경세포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 안에 핵이 꼭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신경세포체 주변으로 이렇게 돌기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촉수같이 생기기도 있고, 이 친구들을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축삭돌기라는 가지돌기의 기능 자체는 다음 단어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름 정도만 알아두고 갑시다. 그래서 이 별 모양은 신경세포체, 그리고 안에 핵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가지돌기는 이렇게 촉수처럼 쭉쭉 튀어나온 친구, 그 다음 마지막 축삭돌기는 이 콩나물 줄기 마냥 쭉 튀어나온 친구들 얘기해요. 이 친구들을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그 축삭돌기도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친구들이 보이는데 여기를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들도 어차피 다음 단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명칭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뭘 하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배우냐, 그걸 지금부터 다룰 건데, 자, 옆에다가 또 미리 그림을 그려놨죠. 지금 보시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피부 그리고 뉴런 조금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뉴런 하나 더, 마지막 뉴런, 또 근육,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피부에 뭔가 굉장히 뜨거운 게 닿은 거야. 뜨거운 게 닿았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뭔가 뜨거운 게 닿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손을 떼야겠다 라는 판단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손을 떼야겠죠. 뜨거운 걸 만졌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뉴런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신경이 전달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뜨거운 게 닿았어요. 닿았는데 우리가 이 피부를 그래서 감각기관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네들을 감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감각기관이 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피부를 예시로 잡아봅시다. 자, 감각기관에서 뭔가 뜨거운 게 닿았어요. 그럼 첫 번째 뉴런, 1번이죠. 1번 뉴런이 피부에 무언가 닿았다는 신호를 이쪽으로 전달을 해줘요. 2번 뉴런이죠. 그 다음 이 2번 뉴런이 3번 뉴런한테 또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뉴런은 근육에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러면 3번 뉴런이 근육에게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하면 근육은 우리가 손을 빨리 떼야겠구나 라고 해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 같은 친구들을 운동기관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운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자, 그럼 1, 2, 3번 뉴런의 각각의 명칭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1번 뉴런은 말 그대로 감각기관에서 감각에 대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2번 뉴런한테 전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은 간단해요. 감각 뉴런이에요. 1번 뉴런의 이름은 감각 뉴런입니다. 그리고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1번 뉴런의 역할을 뭐라고 했죠? 2번 뉴런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1번 뉴런의 주된 목적은 전달입니다.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게 1번 뉴런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감각 뉴런의 가장 큰 목적은 전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3번 뉴런을 먼저 볼게요. 3번 뉴런 같은 경우는 운동기관과 붙어 있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지금 1번 뉴런이 감각기관과 붙어 있었으니까 감각 뉴런이었는데, 3번 뉴런은 그러면 운동 뉴런이 되겠죠. 3번 뉴런은 운동 뉴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전달이 가장 큰 역할이에요. 이제 뭘 전달하냐? 근육한테 너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너 지금 빨리 손 떼야 돼 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운데 있는 2번 뉴런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 2번 뉴런의 이름은 연합 뉴런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1번, 3번 같이 전달 같은 간단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친구가 아니에요. 2번 뉴런, 연합 뉴런의 가장 큰 목적은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2번 뉴런의 존재 이유예요. 자, 지금 보시면 감각 뉴런이 피부에 무언가 어떤 게 닿았다는 거를 2번 뉴런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2번 뉴런은 뭘 하셔야 되냐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 지금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그리고 뭐 손을 계속 갖다 대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손을 빨리 떼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주는 게 연합 뉴런이에요. 그리고 3번 뉴런한테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야, 너 지금 빨리 손 떼야 돼. 근육한테 전달해. 이런 거를 명령을 해주는 게 2번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2번 뉴런은 사실 총사령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2번 뉴런이 3번 뉴런에게 야, 너 빨리 손 떼라 하고 전달을 하면 3번 뉴런은 그거를 다시 근육한테 전달을 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근육은 손을 떼게 된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테일을 좀 챙겨볼게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근데 보통 언제 실수를 많이 하냐면 굉장히 빠르게 뭔가 서둘러서 뭔가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럼 반대로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하면 되죠. 생각 잘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면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우리 1, 2, 3번 중에 생각을 하는 친구가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1번이랑 3번은 그냥 말 그대로 들어온 거 전달만 하면 돼요. 생각을 하는 건 2번이에요. 2번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릴 거니까 1번이랑 3번은 그냥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친구는 2번이에요. 얘만큼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물론 인체의 몸, 사람 몸이 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꼭 저런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고등 과정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번이랑 3번은 그런 거 어차피 얘네들은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들어온 거 그대로 2번한테 전달만 하면 되고 2번이 3번한테 명령 내리고 근육한테 전달만 하면 돼요. 얘네들은 빨라야겠죠. 전달은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장땡이죠. 얘네들은 실수고 뭐고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왜 느리고 빠르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세포 하나를 볼 거라서요. 자, 지금 잘 보시면 1번이랑 3번 뉴런에는 파란색으로 뭔가 마시멜로 같은 게 끼워져 있어요. 이게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1번, 3번에는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 뉴런에는 파란색 마시멜로 같은 게 끼워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돌돌 말려있다고 해서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좀 키워서 그려주면 대충 이런 식으로 똘똘 말려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의 역할이 뭐냐 하면 어쨌든 여기서 어떤 신경이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죠. 그리고 이 안에서 뿅뿅뿅 움직여서 저기까지 끝까지 가야겠지.
그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마리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뉴런이 마리집에 쌓여 있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신호의 전도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빨라야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었죠. 1번이랑 3번이었죠. 그래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에는 마리집으로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는 친구니까 천천히 움직이셔야죠. 실수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없어요. 우리가 달팽이를 생각을 해보면 달팽이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다 달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대충 이런 식으로 달팽이 집이 있고 이렇게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달팽이도 있지. 달팽이가 집이 없어. 이런 달팽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민달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번 뉴런의 이름이, 연합 뉴런의 다른 이름이 민마리집 신경이에요. 마리집 없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 좀 잡아보면 감각 뉴런이랑 운동 뉴런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감각 뉴런이다, 운동 뉴런이다 이렇게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원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자, 사실 이게 한자어인데 심이, 여기서 말하는 심이 우리 흔히 말하는 휴지심의 심이에요. 휴지는 심을 중심으로 똘똘 이렇게 말려있죠. 휴지 심이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이 셋 중에 중심인 게 연합 뉴런이죠. 그러니까 연합 뉴런이 여기서는 심인 거야. 그리고 구심의 뜻은 심을 향한다는 뜻이고 원심의 뜻은 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신호 전달 과정 잘 봐요. 감각 뉴런에서 연합 뉴런으로 가죠. 운동 뉴런에서 근육으로 가죠. 반대로 얘기하면 연합 뉴런에서 멀어지고 있죠. 운동 뉴런에서의 신호 전달은. 그러니까 운동 뉴런이 원심이고 감각 뉴런이 구심이 됩니다.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잘 와닿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게 쉽게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감각, 기억이죠. 구심성, 운동, 이음으로 시작하는 원심입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겠죠. 뭐 이런 뜻 뭐라 그래? 뜻풀이를 들어보진 않으니까. 자, 좀 떨려가지고 발음이 슬슬 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자, 보통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 셋 중에 하나만 다쳐야 된다면 얘만큼은 다치면 안 되겠다. 셋 중에, 세 개의 뉴런 중에. 자, 정답은 연합 뉴런이에요. 뭐 대충 느낌상 연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잘 가슴으로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연합 뉴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관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죠, 그게 뇌랑 척수야.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연합 뉴런이 갑자기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네, 연합 뉴런이 똘똘 뭉쳐서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게 뇌랑 척수입니다. 그래서 연합 뉴런만큼은 다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만 좀 해볼게요. 자, 마리집이 우리 확대해 봅시다. 그림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축삭돌기를 마리집이 감싸고 있어요. 어떤 뉴런 두 개에서만?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다른 이름으로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감싸고 있죠. 마리집이 감싸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자, 그럼 마리집이 안 감싸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명칭이니까 뭐 랑비의 결절.
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 마리집을 구성을 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마리집을 구성을 하고 있는 세포의 이름을 슈반세포라고 합니다.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슈반세포는 마리집을 구성을 하고 있고, 마리집에 안 쌓여있는 이런 그냥 축삭돌기가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뉴런의 기본 구조는 끝이 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피부에 뜨거운 게 닿았어. 첫 번째로 감각신경이 연합 뉴런한테 전달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연합 뉴런은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 아, 지금 이게 뜨겁구나, 차갑구나. 그리고 아, 빨리 손을 떼야겠다. 뜨거우면 화상 있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원심성. 다른 이름으로 운동뉴런한테 명령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운동뉴런은 그 명령을 근육에게 전달을 해서 손을 떼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럼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연합뉴런. 천천히 움직여야 되죠. 마리집이 없어요. 마리집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감각뉴런이랑 운동뉴런은 빠르면 장땡이죠.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 이 정도가 뉴런의 기본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 하나만 더 챙겨갈게요. 지금 보면은 연합뉴런이랑 운동뉴런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뉴런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뉴런의 클래식이죠. 교과서예요, 교과서. 근데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일단 이 신경세포체가 안 보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음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 가지돌기랑 축삭돌기 말단이죠. 자, 얘네들의 역할은 지금 뉴런에서 신경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뉴런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시냅스 소포라는 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그 시냅스 소포를 그 다음 친구들, 뭐 예를 들어 연합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가 나온다고 하면은 운동뉴런의 가지돌기가 그 시냅스 소포들을 받아들여서 신경을 전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는 기관이 뉴런이 아니에요. 자, 그 전 세포가 뉴런이 아니고 피부죠, 피부. 그래서 얘네들은 가지돌기가 우리가 아는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경세포체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죠? 자, 그래서 연합이랑 운동은 그 전에 다른 뉴런한테 신경을 전달을 받고,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뉴런이 아니라 감각기관한테 이거를 받아버리니까 모양이 다르다 이건데, 그럼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없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뉴런은 무조건 핵이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감각뉴런 한가운데쯤에 여드름 마냥 볼록 튀어나온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핵이 있겠죠. 자, 이 정도까지 챙기면은 정말 디테일한 건 다 챙긴 거예요. 책에는 안 써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극이 그래서 어떻게 발생을 할 거냐라는 거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뉴런인데 되게 간단하게 그려놨죠. 네, 모식화해서 그려놨고, 지금부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 거예요. 축삭돌기의 한 부분이죠. 자, 저 축삭돌기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아래 그려놓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얘네를 확대시켜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이쪽이 세포 안쪽이 되고 이쪽이 세포의 바깥쪽이 되겠죠. 이쪽도 당연히 세포의 바깥쪽이겠죠. 그림이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면 안과 밖을 구분을 지어주는 이 검은색 부분들, 이 검은색 부분들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얘기하죠.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밖과 세포 안쪽이 구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미리 그건 아니죠. 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역할을 바로 알아볼 거긴 한데 그 전에 이제 미리 결과부터 하나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온 두 개밖에 없죠.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세포 밖에 많고요. 하나는 세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친구들 앞에 쭉 놓고 수업을 할 때는 와, 이런저런 잘 외워지라고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혼자서 부끄러운 연기도 좀 하고 하는데 지금 차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하기는 부끄러워서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무슨 상황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나트륨이 세포 밖에 더 많아요. 그럼 세포 안에는 반대로 칼륨이 많겠죠. 미리 제가 좀 그려놓을게요. 칼륨을 한 5개 그려놓겠습니다. 안쪽.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은 5. 그럼 나트륨도 이쪽은 그냥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5개 정도 그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초록색 5.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까먹지 말아야 돼요. 세포 밖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나트륨이 더 많습니다. 세포 안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칼륨이 더 많고요. 자, 그럼 왜 이런 격차가 발생을 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이에요. 자, 이 펌프는요, 세포 안에 있던 나트륨들은 밖으로 빼내주고요.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간단한 과학 상식 하나만 퀴즈를 내볼게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조에다가 가운데 칸막이를 하나 설치해놓고 한쪽은 물을 이만큼을 담을 거고 한쪽은 물을 이만큼만 담을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보이나요? 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쪽은 물을 이만큼 채웠고요. 한쪽은 물을 이만큼 채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쪽에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다 구멍을 뚫으시면은 당연히 여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언제까지 뿜어져 나오냐? 물이 나오다 보면 이쪽 왼쪽에 원래 물이 많았던 부분은 물이 점점 줄어들 거고요. 원래 물이 없었던 부분은 이쪽에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는 멈춥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처음에 물이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높이가. 그때 제가 이쪽 물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 하나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다 구멍 하나만 뚫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물이 이쪽으로 뿜어져 나오겠죠.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가 않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 물이 적은 쪽에서 물이 많은 쪽으로 물을 옮기고 싶어요. 그럼 구멍을 뚫... 네, 잠깐 영상 끊겨서 볼게요. 자, 물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옮기고 싶으면은 구멍을 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구멍을 뚫으면 오히려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내릴 거니까 이때는 뭐 많은 방법이 있죠. 실제로 그냥 바구니 들고 퍼내던가 아니면은 뭐 전기 펌프를 연결하던가.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인 외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옮기시려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빼낼 거고 바깥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세포 안에는 나트륨이 많이 없는데 나트륨이 많은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빼고 있는 거죠. 칼륨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바깥에는 칼륨이 많이 없는데 칼륨을 안쪽으로 어거지로 집어넣고 있는 거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인간 몸에서 에너지 배울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거 하나 있죠. ATP.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불러요. 교재에 안 써 있더라고 이게. 능동수송을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을 하고 ATP를 사용한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왜? 더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무언가를 옮기고 있잖아. 그게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반대겠죠. 자, 제가 나트륨 통로를 열어요. 만약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통로가 열렸어. 자, 그럼 열리기만 하면 우리 지금 물 상황이랑 똑같아. 물이 많은 쪽에서 우리가 어떤 문을 열기만 하면 이쪽으로 쏟아져 나오죠. 똑같은 거야. 얘네도 나트륨은 밖에 많으니까 통로를 열어주기만 하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와요. 반대로 칼륨 통로를 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세포 안쪽에 칼륨이 많으니까 세포 바깥쪽으로 칼륨이 다 쏟아져 나가겠죠. 이게 세포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뉴런이죠. 뉴런도 세포긴 한데 뉴런에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에 많다. 이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안쪽에는 칼륨이 많아야겠죠. 안쪽에 칼륨이 많아. 그 이유가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안에 있는 나트륨은 밖으로 빼내고 바깥에 있는 칼륨은 안쪽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이게 반대죠.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억지로 빼내고 있는 거잖아, 펌프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인간 몸에서는 ATP예요. ATP고 우리 이 과정을 능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통로 같은 경우는 나트륨 통로는 열어주기만 하면 나트륨은 밖에 많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물 뿜어져 나오는 거죠. 안쪽으로 쏟아져요. 칼륨은 통로만 열어주면은 세포 안에 있던 칼륨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요. 이거를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확산은 ATP를 사용하지 않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칼륨 펌프 ATP 사용하고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ATP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면 또 디테일을 좀 챙겨야죠. 대략적인 개요는 아니겠어. 디테일을 좀 챙기자면 사실 내가 지금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를 하나씩만 그려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세포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도 2개 정도 더 그려주고 칼륨 통로도 2개 정도 더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트륨 통로는 어떠한 일이 없으면 자극이라고 하죠. 자극이 없으면 항상 굳게 닫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언제나 자극이 없다는 가정하에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개가 있으면은 하나 정도는 열려 있어요. 하나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랑 조금 대비가 되죠. 기억하세요. 칼륨 통로는 아주 소량의 통로들은 열려 있어요. 그럼 통로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 칼륨이 거기로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죠. 우리는 뭐 하나 정도 빠져나간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칼륨이 세포 밖으로 하나 정도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화학 시간에 통합과학 할 때 화학을 배웠겠지만 잘 기억은 안 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책이나 교재나 여기나 써져 있는 게 제가 지금 이런 데는 다 플러스를 빼놓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트륨 1 플러스죠. 칼륨도 1 플러스죠. 얘네 한 개당 플러스 1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어차피 플러스 1이니까 숫자만 세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럼 세포 밖은 플러스 6인 거죠. 세포 안은 어때요? 아까 전에 칼륨이 원래 5개였는데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플러스 4밖에 안 되죠. 세포 안이 플러스가 많을까요? 밖이 많을까요? 당연히 지금 써놓은 대로 세포 밖이 플러스가 2개가 더 많은 상태죠. 그래서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음전환 낀다고 얘기해요. 마이너스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죠. 세포 밖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이차라고 하죠. 지금 마이너스랑 플러스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생명과학에서는 막을 기준으로 안쪽이랑 바깥쪽에 이 전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가는 거를 생명과학 용어로 막전이라고 불러요. 막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막전이는 사실 이게 뭐 전이야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죠. 이거 뭐 물리학에서 전자기학 파트에서 다루는 게 전인데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세포 안쪽의 전이 빼기 세포 바깥쪽의 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세포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죠.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뺀 거죠.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극이 없는 상태를 가정을 했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다 닫혀 있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자극이 없는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극 상태가 그냥 제일 베이직한 상태라는 거야.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럼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막전이는 안 전이에서 바깥 전이를 빼는 거였으니까 총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리고 이 값이 보통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70mV라고 해. 자, 하나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건 실제로 바깥쪽이 분극 상태에서는 플러스인 것도 맞고 안쪽이 마이너스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아니야.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인간몸은.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거를. 적어도 너희가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는 안 배울 거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내신해서 프린트라던가 뭐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유를 찾아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러한 이유가 칼륨 통로가 평상시에 조금씩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평상시에는 안쪽이 상대적 마이너스, 바깥쪽이 상대적 플러스. 그래서 막전이는 안에서 바깥의 전위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값이 보통은 마이너스 70mV로 나온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조금 작게 그려서 수정을 할게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 자극이 뉴런에 들어올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첫 번째로는 분극 상태예요. 이게 제일 기본 상태죠. 노멀한 상태야. 아무런 자극도 없어요. 근데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변화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하는 거를 탈분극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분극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분극이 제일 기본적인 베이직 상태라고 했어. 기본 상태,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때 자극이 한번 들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뭔가 사람이 엄청나게 운동을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할 때 탄인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찬가지로 더 이상 분극이 아니라 분극을 탈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평생 탈분극일 수는 없어요. 탈분극은 실제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재분극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분극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제일 아래 아까 전에 그려놨던 통로 그림들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통로, 그리고 뭐 펌프가 있겠죠. 펌프가 있어. 자, 분극 상태에서는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으시고 안쪽에 칼륨이 많죠. 근데 이게 꼭 분극 상태일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언제든 간에 이건 항상 유지가 됩니다. 무조건 나트륨은 밖에 많고 칼륨은 세포 안에 많아요. 자, 이때 칼륨 통로는 뭐 100개 중에 두세 개 정도 아주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한두 개 정도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만 표현할게요. 자, 그럼 바깥이 상대적으로 플러스죠.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고 플러스 2자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막전이는 안에서 밖을 빼는 걸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당연히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데 그걸 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게 대충 마이너스 70 정도 나옵니다. 이게 분극 상태의 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휴지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마이너스 70mV를 휴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휴지는 이제 뭐 티슈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뭐 북한이랑 휴전 상태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얘기할 때 휴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상태의 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극이 들어왔어. 자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드디어 열려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자, 그럼 통로 열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뿜어져 나가는 상황인 거죠. 확산이라 부르고 ATP 사용 안 하지.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와.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쪽이 플러스가 더 많아진다고. 자, 바깥쪽 입장에서는, 세포 밖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플러스를 뺏기고 있는 거고 안쪽에서는 점점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죠.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막전이가 올라가요. 그래서 플러스 30mV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맥스치예요. 막전이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가요, 보통. 물론 뭐 실제로는 당연히 수치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에서는 보통 이 수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이 탈분극을 했어요.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재분극 상태가 필요해요. 재분극 상태는요, 이제는 나트륨 통로가 막힙니다. 더 이상 나트륨을 받지 않아요, 통로가.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려요, 이제.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칼륨들이 바깥으로 다 쏟아져 나가겠죠. 그럼 바깥쪽 입장에서는 다시 플러스들을 받게 되는 거고 안쪽 입장에서는 플러스를 뺏기게 되는 거죠, 세포 안쪽에서는. 그래서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요, 바깥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당연히 결과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제분극에서는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극 상태는 원래 마이너스 70의 휴지전을 갖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과한 거야. 너무 과하게 내려왔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80mV의 분극 상태를 특별히 과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과하다. 재분극 과정에 과분극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 펌프가 다시 칼륨은 밖으로 빼내고, 안으로 집어넣죠. 바깥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고, 안에 있던 나트륨은 밖으로 빼내고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다시 분극 상태인 마이너스 70mV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쉬고 있을 때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쉬는 상태가 아니죠. 막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활동전이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이때를 활동전이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사실 자극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평상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나트륨이 막 쏟아져 오셔도 나트륨은 세포 밖에 더 많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트륨이 통로 하나 열어줬다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바깥이 나트륨이 더 많아야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나트륨이 바깥이 더 적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쏟아져 나가겠지. 그죠? 근데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아서 그래요. 반대로 칼륨도 언제나 세포 안이 더 많으니까 통로를 열어줬을 때 쏟아져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거 열으면 나트륨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럼 세포 안쪽에 나트륨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나트륨은 세포 밖이 더 많습니다. 칼륨은 안이 더 많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 좀 해보면 처음에 분극 상태에서는 칼륨 통로가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칼륨이 세포 바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세포 바깥쪽에 플러스가 더 많고 안쪽에는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적죠.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세포 바깥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빼게 돼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봤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극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때가 대충 마이너스 70mV 정도 된다. 그리고 이때의 전위를 휴지전이라고 부른다. 근데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세포 바깥에 나트륨이 훨씬 많으니까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쭉 쏟아져 들어오다. 그러면 세포 안쪽이 플러스를 더 많이 지닌 상태가 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전이에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게 되니까 최종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죠. 그 값이 맥시멈이 플러스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고 나서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겠지. 그럼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바깥으로 싹 빠져나가. 그러면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안쪽에 있던 플러스가 밖으로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럼 바깥쪽은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너무 과하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0이라는 곳까지 내려가 버려요. 이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과분극. 너무 과해요, 분극이. 그러고 나서 펌프가 작용을 해주면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의 변화예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고 끝을 낼게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될 그래프의 유형일 텐데 이쪽이 막전입니다. 자, 이쪽이 막전이 그래프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70 정도라고 하고 여기를 플러스 3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을 마이너스 8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자극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자극이 빵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30까지 올라가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탈분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칼륨 펌프가 열리겠지. 칼륨 펌프 아니죠. 칼륨 통로가 열리겠죠. 그러면 칼륨이 쭉 빠져나가.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찍게 돼요.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부르겠지. 물론 그 후에 펌프의 작용으로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면서 분극 상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막전이의 변화예요. 흥분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 하나만 더 챙기자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역치전이라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자, 역치가 뭐냐? 역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각자 다 있을 거야. 이거만큼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건들면 안 될 텐데. 그 아래의 선까지는 친구가 그냥 장난을 쳐도 웃으면서 넘겨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진짜 싸움이 나는 거죠. 주먹질하고. 이제 그런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걸 우리 막전에서 역치라고 얘기해요. 자, 역치는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냐? 자, 우리가 자극이 엄청 약한 자극이 들어왔어. 근데 그거에 과민 반응을 해버리면은 우리 몸은 너무 피곤해요. 그지? 그래서 작은 자극 정도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통 그거를 마이너스 50 정도로 칩니다. 자, 자극이 적게 들어오면은 나트륨 통로가 적게 열려요. 뭐 100개 있으면은 한 뭐 5개 정도만 열린다던가. 그러니까 다 열리질 않아. 그러면 이 50을 넘을 수가 없다면 마이너스 50까지 도달을 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자, 70이야. 마이너스 70에서 시작을 해요. 자극이 들어왔어. 근데 그 자극이 약해. 50에 도달을 못해.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슝 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요. 이게 역치전이야. 그럼 만약에 역치전에 도달을 했어. 마이너스 50이죠. 역치전이까지 전이가 올라갔어요. 막전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갔어. 자,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갖고 있는 나트륨 통로가 전부 다 열려요. 다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세포 안으로 쏟아져서 들어오겠지. 그때 탈분극이 일어나서 쭉 올라갔다가 뭐 그 후에 또 칼륨 통로 열리고 하면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치전이까지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런 탈분극 과정을 얘기하고 싶으면 반드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는 말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역치를 주지 않으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애초에 얘네가 탈분극을 안 하시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뉴런에서 대충 활동전이 발생 내용까지는 전부 다 끝이 날 거야.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막전이 문제들 좀 많이 풀 텐데 얘네들은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개념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 푸는 법을 좀 잘 배우셔야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